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미국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한국은 수요일 기준으로 이제 뉴욕 증시가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오른 다음에 오늘은 또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고한다라는 분위기인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의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소화하면서 투자 방향을 찾았지만 3대 지수는 거의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8% 올랐고 S&P 500 지수는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36% 빠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서명한 것과 관련해 큰 우려를 보내고 있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예외나 면제는 없으며 내달 12일부터 전격 발효됩니다.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도 한 달간 유예됐지만 실제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기류가 강합니다. 철강,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미 자동차 제조업체 주가도 이날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0.28%, 스텔란티스는 0.93% 올랐고 포드모터는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의 관세를 부과도 시사했는데 세계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세율을 상대국 제품에 부과하는 이른바 상호 관세 부과 계획도 발표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혼조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메타만 올랐는데요. 애플은 알리바바와 손잡고 중국 내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AI 기능을 개발한다는 보도 이후 2.18% 상승했습니다. 메타는 0.33% 소폭 상승했는데 오늘까지 1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종목 역사상 최장기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메타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약 23%에 달합니다. 반면 일론 마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오픈 AI의 비영리 부문 지배 지분을 97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는 6.34% 급락해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카콜라는 기대 이상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4.75% 올랐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만 흔들렸던 이유 아무래도 M7 기업이 힘을 못 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이날 나와줬었는데요. 시장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오늘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 출석 발언 등을 소화하면서 투자 방향을 찾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재차 밝혔는데요. 그는 현재 정책 기조가 이전보다 상당히 덜 제약적인 상태며 경제가 여전히 강한 만큼 우리는 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데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긴축을 너무 빠르거나 과하게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둔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로 정책 긴축을 너무 늦거나 적게 완화하면 경제활동과 고용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금리를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연준의 일이 아니라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이 나온 이후 이날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했고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은
시장이 파월 의장의 말을 경청하며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시장 참가자들은 내일 공개되는 1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향후 시장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9%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작년 12월 0.4%와 2.9% 비슷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티븐 주네우는 우리 1월 CPI 전망치가 맞다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테리 샌드번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고 기업들의 가이던스는 신중하며 인플레이션은 꾸준하고 정부 정책은 불확실하고 관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전 세계의 긴장감도 고조된 상태라면서 총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이건 변동성 확대를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주 물가지표 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CPI가 예정돼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일도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하원에 참석해 증언합니다. 실적 발표로는 시스코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